안녕하세요, 여행글자입니다. 이전 편에 이어서 여행사 연봉에 관련되는 상여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은 인센을 받는 여행사도 있고 받지 않는 것도 있기에 2019년 설날 떡값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했어요. 이전 영상에서 소개드린 몇몇 업체가 빠져있을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 이미지 중에 캣땡땡땡에서 30만원 플러스 공룡 젤리 한 박스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여기 동생들이랑 술 먹는데 동생이 저걸 갖고 오더라고요. 무슨 젤리 같은 걸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자기 회사에서 떡값으로 돈이랑 이거를 같이 줬다고 자기 빌딩에서 다 이것만 먹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귀엽더라고요. 이런 것도 받는구나 싶어가지고 상여까지 정리하고 연봉 부분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1위 핫땡땡이랑 2위 모땡땡이 좀 제일 단점도 덜하고 전체적으로 좀 어떤 무난하더라고요. 슬픈 말이지만 저는 여행사 여러분들이 여행사에 취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직원들의 소중함을 전혀 모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여행사들이 사람 및 직원을 대하는 건 인력 파견업체에서 사람을 데려와서 부린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전체적으로 퇴사가 잦다 보니까 분위기가 임시방편으로 그냥 인원을 바둑알 옮기듯이 쉽게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인 여행사에서 인사팀들을 퇴사하는 이유 등도 파악하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파악하는 것도 있으나 파악하지 않는 곳이 훨씬 많아요. 그냥 새로 뽑으면 그만이라는 마인드가 보통 있어서 1년에 80% 정도 퇴사하고 장기 근속자가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게 약간 위기의식이라고 느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여행사에서 주는 월급을 받고 사실상 어떤 단순한 알바 형식의 전화상담원으로만 지금 회사에서 취급을 받고 상사에게 복종하라는 마인드로 까라면 까야 되고 직원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1도 주어지지가 않고 회사에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건 1도 없고 상품가도 본인이 못 만들고 그렇게 홈쇼핑, 소셜커머스, 해피콜만 하고 소모품으로 회사에 있다가 나이가 차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쫓겨날 게 뻔한데 이 월급 받고 다닐까요? 이전 영상에서 나왔듯이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야근 수당을 안 주고 토요일, 일요일 홈쇼핑, 해피콜 출근시켜놓고 사무실 지문 찍지 못하게 하고 수당도 안 주죠. 지금 있는 임원 및 이사들의 어떤 보조수단이죠. 그리고 생각하면 발전할 수 있는 길은 다 차단되어 있는데 이 길을 권할 수 있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사람을 키우려는 생각이 1도 없어요. 최대한 돈 적게 주고 부려먹을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첫 번째의 어떤 연장선상인데 연봉은 15년간 변동이 없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주겠다는 마인드라서 지금도 그렇지만 점점 사람 구하기가 어렵고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라는 이 말이 진짜 다시 여행업계에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아마 코로나 때 아마 몇몇 여행사 직원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회사는 어떻게든 날 버릴 생각이고 그냥 그 규모를 판단하는 그 안에서의 숫자에 불과하구나라는 걸 다른 데도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좀 유독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여행업에서 임원분들 말고 제가 본 분 중에 제일 연봉이 높은 분이 6천이 안 돼요. 심각합니다. 이게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절대 많은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분들 6천 받는 게 아니라 이분이 정말 어떤 0.1%예요. 여행업계에서. 실력도 진짜 좋고 이 업에서 경력이 20년 정도에다가 그리고 2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40대 중후반 정도예요. 근데 그런 분이 6천이 안 된다라는 거는 이분이 거의 여행업계에서 상위 0.1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회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런데도 과연 밑에 후배들이 이걸 보고 할까요? 이런 꼬라지를 보고 뭔가 잘하시는 분들이 회사에서도 책임지를 하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연봉도 막 1억씩 넘게 받고 이래야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라는 어떤 이런 게 생기는데 이건 사원부터 팀장 골고루 힘들어요. 물론 저도 압니다. 대리급에서 조금이라도 오래 있는 분들이나 대리, 과장, 팀장이 하는 일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도 저도 알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여행업 자체가 너무 하향 평준화되어 있어요. 급여체계 시스템은. 제가 여기 영상 부분에 왜 여행사에 취업하지 않아야 하는가를 정리하려고 한 건데 왜 상여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위에 있는 업체들이 여행업에서 규모가 진짜 제일 큰 편에 속해요. 제일 업계 1위에서 20위 정도 안에 있는 업체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직원들 진짜 이 거지 같은 구조에서 열심히 하고 했는데 떡값이 20만 원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것도 많죠. 연봉에 포함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명절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설 끝나고 무더기 퇴사를 많이 해요. 추석 때 나가기에는 좀만 더 참고 설 연휴 때 기다려서 설 연휴 받고 퇴직금 받고 그 다음 달 나가는 거죠. 그래서 2월 말 3월 초가 직원을 제일 많이 구하고 이동이 잦은 편이에요. 제가 5년간 해보니까 못 주는 구조가 아니라 안 주는 거예요.
저도 20만 원 넘게 줘요. 그 20만 원도 못 주면 사업을 접어야죠. 제가 뭐 돈이 그렇게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정도 규모가 평소에 돈 버는 걸 그럼 어디다 쓰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못 준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연봉에 포함은 그래도 귀여운 편이에요. 제가 지금 1위부터가 20이 아닌 회사를 말씀을 드렸다면, 다른 곳, 신생회사는 규모가 더 작은 곳들을 보면은 뭐 말벌주를 주거나 8만원 미만의 뭐 조기 세트를 준다거나, 인터넷에서 한 8,000원 정도의 쌀론을 준다거나, 그러니까 이미 이런 거를 보지 않아도 직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직원분들도 다른 집 귀한 아들, 딸들이고, 이분들도 명절이면 그래도 과일 박스 들고 집으로 좀 돈이랑 같이 보내면 그래도 어떤 이미지나 살기 좋지 않을까요? 아, 회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돌인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어떤 마음은 들죠. 지금 여행업이 전혀 1도 발전이 없어요. 이게 뭐 업무적이든 일적이든 회사 문화든, 2007년에 여행사 기본 초봉이 2,000에서 2,200 정도였는데 지금 대략 14년, 15년이 지난 지금에 300 정도 오른 거예요. 이것도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게 아니라 최저임금이 안 올랐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망한 놈의 여행사 것들. 세 번째, 발전의식이 1도 없습니다. 당연히 1번 2번이 그 모양이니 발전할 의식이 없겠죠. 뭐 2000년대 중반부터 시스템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발전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페이퍼 티켓에서 이티켓으로 넘어갔죠. 이 시기 때쯤에. 하지만 어떤 상품이나 어떤 여행사 자체로서의 발전은 1도 없어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공통적인 문제인데, 회사가 전체적으로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생겨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회사들의 가지는 여행회사 문제가 노령화예요. 근데 우리는 여행업이잖아요. 모든 업종보다 저희는 빠르고, 그리고 변화해야 되고, 혁신을 계속해야 돼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업이에요. 하고 싶지 않아도 업이 이러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변수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어떤 길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행업도 하지만 플러스 그 이후에 어떤 것을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어떤 사례 여행사처럼 뭐 여행사가 뭐 카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뭐 자유롭게 외부인이 왔다 갔다 하고 여행사 안에서 책도 보거나 책도 구매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커플이나 단체끼리 와서 원하면 강의료를 지불하고 여행 상담을 정말 디테일하게 받는다든지, 뭐 일반 카페 음료도 판매하고 현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 어떤 음료를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행사 안에서 마사지샵이 있어서 뭐 커플들도 자유롭게 마사지를 받고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만든다든지, 효도 관광을 보낼 때 뭐 부모님이 마사지 받고 상담하는 것을 내 코스로 만든다든지, 이건 그냥 어떤 예시예요. 이런 식이든 어떤 방법이든 뭔가 상관없이 뭔가 좀 더 발전되는 노력을 여행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업계 회사 높으신 분들은 이분들이 뭔가 도전을 하고 바꾸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변화와 발전, 그리고 뭐 앞으로 먹거리를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혀 아니죠. 이분들이 그 회사에서 가지는 저해 요소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심합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모색했던 방법은 벌써 구식이 된 지 오래예요. 여행업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2년만 지나도 구식입니다. 2년이 뭐야? 1년이면 다 바뀌어요. 근데 아직도 안 바뀌고 있어요. 여행업은 뭐 안 봐도 비디오예요. 지금도 유럽팀 행사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뭐 출발 한 10일 전이나 일주일 전에 깰 거고요. 동남아 뭐 어떻게든 쇼핑센터랑 옵션 넣어서 갈아가지고 상품 만들 거 뻔해요. 안 봐도. 이건 사실 뭐 저도 두려운 부분인데, 여행업을 오래 했다고 여행업을 절대 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윗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뭐 항공사에 대한 어떤 압박에서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나요? 아니면 뭐 여행 시스템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직원이 예약받기 편하고 손님들이 홈페이지에서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노력을 하나요? 안 해요. 네 번째, 바뀌지 않는 선입견 및 고정관념. 2012년도에 태국의 툭툭이 기사를 진짜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태국 여행 가시면 툭툭이 기사를 많이 보시나요? 사람도 구글맵 보고 다니는데 툭툭이가 필요할까요? 다 미터 택시 부르죠. 뭐 그랩이라든지. 이렇듯 뭔가 다른 방향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툭툭 기사들도 지금은 이제 일반 손님을 태우지 않고 뭐 현지 투어 예약하신 분들을 뭐 호텔에서 뭐 어디까지 픽업하는 어떤 이런 걸로 이분들도 발전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저희도 뭐 더 뭐 좋은 방향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툭툭이만 고집하는 것 같아요. 비교를 하자면 여행업계는. 지금 업체들 생각이 바뀌려면 의사결정하는 그 집단의 젊은 분들이 어느 정도 포진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구간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계속 발전이 없는 거죠. 한국 시장도 바뀌는 거, 해외 시장도 매 순간 바뀌는데 발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신입 들어오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여행사 통해서 여행 갈까요? 안 그래요. 그냥 항공사에서 항공권 구매하고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에서 호텔 구매하고 여행 도착 3일 전에 현지에서 즐길 것들, 뭐 현지에서 뭐 어떤 관광을 한다든지 가이드 통해서 그런 것만 구매를 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아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행사 직원이나 임원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근데 왜 여행사 홈페이지에는 자꾸 상품에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닌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에요. 큰 곳도 항공권 그냥 항공사이트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항공권을 뺀 나머지를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만 잘 되어 있다면 어차피 항공사는 뭐 고객 선택가 잘 안 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여행사한테 할인된 요금으로 넘어올 것 같은데 시도조차도 안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약을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일반 손님이 항공 변경 및 취소하려고 항공사에 전화하면은 50분 정도 기다려요.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 여행사에 전화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뭐 항공사에 전화하는 게 편할까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장점을 전혀 못 살리는 것 같아요. 여행업계 종사자분들이면 아시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뭔가 간편하고 휴대하기가 편한 노트북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판을 만드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항공사가 그룹가를 저렴하게 주나요? 항공사 미팅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항공사는 여행사랑 같이 갈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 좌석이 안 팔릴 때를 대비해서 그 충격 완화용 보험입니다. 이것도 진짜 할만한이지만 딱 그룹 좌석 관리해보신 실무자분들은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5번째, 여행사 구조. 저는 여행사는 위아래로 수직적인 구조보다는 여행업은 수평적인 구조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도 바뀌어요. 윗분들이 요구하는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면 지금 없어요. 그 돈 주고 동명표부터 뽑으셔야 돼요. 뭐 정관용 있고 항공사에서 뭐 물 빠진 분들 자기랑 친하신 분들 데려오시는데 뭐 진짜 요금도 잘 받아오시고 뭐 좌석도 잘 받아오시면 아 대단하구나, 뭐 저희가 알아서 인정을 하겠지만 이분들 요금 잘 받나요? 아니죠. 뭐 심지어 일반 고객이 스카이스캐너에서 보는 요금보다 더 구린 요금을 가지고 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Y클래스 요금을 가지고 와서 생색을 내는데 그런 분들 밑에 또 직원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버럭대기만 하고 전혀 뭐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 많죠. 스펙이 좋으신 분들이 여행업보다는 저는 다른 업을 권해드려요. 뭐 이전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그 정도 스펙 가지신 분들이 여행업으로 오신다면 진짜 감사하겠지만 올까요? 와도 장기 근속을 할까요? 이 구조에서 그 정도 스펙 가지신 분들이 진짜 이 부분 한번 생각해볼 문제 아닌가요? 여행업으로 저희가 먹고 살려면. 그리고 지금 직원들 뭐 카톡으로도 계속 고통받잖아요. 뭐 직원들 태풍이고 자연재해고 뭐 파업이고 계속 오잖아요. 쉴 때도 불안하고. 근데 이제 윗분들은 너가 새벽이든 뭐 어느 장소든 이 월급 받으면서 네가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는 게 어떤 당연하다는 마인드, 거기서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이. 그리고 이건 또 심한 건데 제가 일할 때도 진상 부렸던 어떤 그 사람들이 지금도 블랙 컨슈머로 여행사에서 진상을 부려요. 근데 여행사에서는 이 사람들을 고소를 안 해요. 본보기로 고소를 해야죠. 법률팀에서 제대로 고소를 해야죠. 왜 이런 사람을 자꾸 보상을 해주자는 거죠. 제대로 고소해서 벌금을 물게 하고 인터넷 뉴스로 내보내야죠. 첫 번째 사례가 없어. 지금 당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3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해서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분들 때문에 진짜 일반 분들이 더 피해를 봐요. 저희도 이 컴플레인 내용 들어보면 알거든요. 또 사이즈가 나오니까. 근데 지금 여행사는 아우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그냥 돈 몇만 원 주고 끝내버리려는 마인드가 너무 심해요. 그럼 이 얘가 다음에 다른 지역, 다른 여행사로 바꾸고 똑같은 짓거리를 또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애들을 여행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직을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애들은 업계를 위해서라도 고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하죠. 대부분 뭐 어떤 여행 관련으로 뉴스가 올라오면 80%는 여행사 잘못이긴 해요. 그런데 20%는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무조건 여행사가 잘못했어 라는 인식이 생겨서 그걸 직원들이 다 받아내야 하는데 안타깝죠. 바뀌지도 않고 위에서 뭐 나설 생각도 없어요. 잘못된 것들은 기자에게 좀 정정 기사를 내게 하고 그리고 항의를 해야죠. 예시를 보면 뭐 호텔방에서 손님이 물건을 도난당했어요. 뭐 도둑이 들어서. 근데 왜 이걸 여행사가 보상을 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 따로 있고 훔쳐간 사람 따로 있고 보상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판사가 이런 어떤 선례가 남겼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어요. 얼마나 여행사를 개호구로 봤으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사서 자동차 안에 물건을 놔두고 어디 갔다 왔는데 누가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가져갔어요. 핸드폰이든 지갑이든. 근데 이걸 현대자동차가 보상한 느낌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행사가 뭐 다 그렇게 악랄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핫땡땡땡에서 우원 전세기 핸들링하고 뭐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목요일부터 금, 토, 일 새벽까지 근무하고 도움을 드렸는데 이런 걸 뉴스로 보내서 우리 좀 뭐 국난 해결에 도움 보탠다 했으면 좋겠는데
매번 취소 수수료로 마치 여행사가 이때를 틈타 폭리를 취한다는 어떤 이런 이미지만 가져가는 것 같아서 진짜 안타깝네요. 그냥 계속 어떤 주먹구구식이죠. 뭐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 나온다는 것처럼 밑에 직원 갈아서 만든 수익이고, 여행사의 이미지, 뭐 여행 상품, 질, 어떤 대처 방법 어느 것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위에 5개 말고도 많지만 진짜 이게 주된 문제점인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또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